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저는 사랑의 일기 TV 초이스 아나운서 박희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의 일기 TV 개국 및 LH의 세종연수원 불법 철거 3주년 맞이 특집 뉴스입니다. 오늘은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협의회 이사장이시며 사랑의 일기 TV의 고진광 회장님을 모시고 국내 유일의 세종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진광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사랑의 일기 TV가 예. 개국 특집 뉴스를 보내드리는데요. 예. 오늘 여쭤볼 게 많습니다. 예, 예. 네. 인취협은 몇 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올해 몇 년대 되었을까요? 예, 1974년 그 고등학생들이 시작해서 네. 1981년 헌혈을 원결해서 12번 이상해서 온몸에 피를 줬던 사람들이 네. 한 10여 년을 우리 생명을 살리자. 네.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1989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합계하고 네. 우리 사회가 너무나 황폐해지고 폐륜 쪽으로 되다 보니까 네. 단체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협의회 길지요. 그래서 그 추진자 빠질 때까지 네. 한다는 게 아직도 안 가고 40년 됐습니다. 역사가 꽤 됐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일기쓰기 운동과 그 시작의 동기와 횟수가 몇 년째 될까요? 예, 일기쓰기는 이제 1992년도에 1992년. 예, 조치원 명동초등학교와 네. 저 예산의 조림초등학교에 참 인간성 회복운동을 만들고 보니까 네. 어디부터 뭘 해. 그러다 보니 그게 어디서부터 운동을 시작할까 하는 중에 네. 천주교의 내 탓이요. 또 많은 시민단체 운동이 말로만 하지 네. 행동으로 못하니까 그 시민사회 운동도 공해다. 네. 그럼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뭐냐. 네. 그걸 찾은 게 이 간암이 걸리면 당시 온 가족이 아버지 환자가 다 쓰고 가고 다 네. 죽어가잖아요. 재산이고 네. 뭐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부터 백신을 놓자.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갑자기 농경사회에서 네.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네. 우리 사회가 이 볼펜 하나도 백화점에서 100원은 주고 사도 시장에 가면 1원도 안 사요. 그 당시 브랜드와 막 이런 식으로 사회가 혼탁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공동선 이렇게 둘 수 없다. 그러면 간암에 걸리면 어른들은 이미 끝났고 인간성 회복 운동하기. 네. 애들부터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일기를 쓰라면 잘 안 쓰니까 네. 거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이 접하게 일기 속에 특수일기를 만들었습니다. 특수일기. 경제관력, 네. 뿌리찾기, 네. 전략, 인사성, 우리운동 뭐 이러한 항목을 넣어서 거기에 그냥 가볍게 오늘 인사했냐, 네. 오늘 뭐 봉사했냐, 오늘 뭐 양보했냐, 네. 그런 것만 체크하는 식으로 하면서 일주일 지나서는 우리 동네에 그 마을 이름 돌아보고 네. 또 일주일 지나가서는 뭐 이런 그 학교 선생님들의 교훈이나 뭐 이런 거 담는 특별일기를 만들어서 제작하기 시작해서 네. 158명이 시작한 운동에 네. 600만 전 어린이와 전 세계 운동으로 성장했죠. 네. 그렇게 어떤 시작의 동기와 횟수가 28년. 벌써 28년이 이제 그렇다면 그동안 그 일기장을 무료로 배포해 왔다고 들었거든요. 총 어디에다 또 몇 분나 나눠줬을까요? 예, 저 바로 그 일기장을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네. 안 받아요 다. 왜? 이 일기장 주고 컴퓨터나 뭐 이렇게 다음에 정보 빼갈 줄 알고 학교들이. 네.
그래서 한 3, 4개월을 안 받고 제 이제 최근에 돌아가신 유창수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개발한 거예요. 네. 그리고 모교 교장 선생님인데도 갖다 주니까 안 받아요. 만들어 주니까. 그 왜 안 받나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5월 5일 날 미당 서정주 선생님이 네. 고백을 거기다 썼어요. 나도 어렸을 때 거짓말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일기장에다 쓰고 해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한 게 네. 158명 아, 한테 나눠주는 어디에다? 예산에 있는 조림초등학교와 예. 세종 연기군의 명동초등학교에 그 몇 분 나눠줬죠. 네, 그럼 대략 몇 부 정도나 예, 했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30만 부, 20만 부, 예. 그래서 600만 부가 그 당시 초등학생이 600만 명이었어요. 예. 600만 전 어린이한테 나눠주는데 일체 광고가 안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아우. 아, 굉장히 예. 지금 처음 질문인데도 되게 재밌다고 할까요? 예. 막 그런 기대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 연수원의 그 이사장님들이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이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7대의 이사장님들이 계셨더라고요. 예. 전임 이사장님들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간략하게 명함만 알려주시죠. 뭐 대표적으로 지금 순천향대학의 네. 이사장인 김부성 박사, 내 네. 거 좀.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신 고 이윤구 박사, 네. 전 적십자 총재. 아, 네. 그리고 밥전 또 권성 네. 헌법 재판관님, 이제 전동면 분이죠. 아, 네. 근데 그러고 이제 제가 이어받았어요. 아, 네. 우리 고진광 이사장님은 7대시네요. 예.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우리들이 딱 성함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계속 맡아오셨네요. 자, 그러면 본 질문으로 들어갈게요. 예. 세종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몇 년도에 어디다 세웠고 지금 현재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불시에 철거한 지 3년이 되어간다는 말씀도 예. 들었습니다. 예. 좀 불편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철거 당시 상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정말 길었던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말씀해달라는 것이 참 예. 죄송하긴 한데. 예. 네. 뭐 2016년 9월 28일 날 네. 법원으로부터는 2018년 9월 5일 날 2년 후까지 네. 벼둬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 그러더니 붙여놓고 10일도 안 돼서 새벽에 그 200여 명의 용역요원과 168대 포크레인 중장비를 동원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군사작전이요. 해서 뭐 그날 하루에 160대의 차량으로 실려나갔을 정도면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누구 계셨나요? 그렇게 불시에 왔을 때 이제 저하고 우리 그 일기 가족들 저 멤버들이 한 예. 100명이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있었을 때 그때 연수 많은 인원도 아니었네요. 아, 그러면요. 그런데 그 2년간의 유예를 줬는데도 왜 갑자기 10일 만에 그렇게 불시에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이미 10월 달에 네. 국제 유네스코에 등록 절차를 갔었어요. 네. 유네스코에 등록 절차가 대단한 일인데요. 그럼 유네스코 네. 등록 절차돼 있고 또 이것이 알려지면 네. 저항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땅장사하는 이 친구들이 이거 없애겠다. 네. 그러면 2004년에 한 10여 년 전 보상이나 주고 제대로 움직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날 네. 당일날 철거하면서 옮기면서 네. 그날 포크레인으로 네. 쓸어버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네. 그때의 철거 당시의 상황을 다 어찌 함축해서 한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참 굉장히 많은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철거되면서 토목 공사장에는 LH 측에서 무참하게 묻어버린 일기장이 수만 권에 이른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3년 가까이 그 현장 컨테이너에 기고하시면서 묻혀있는 일기장 발굴로 눈물을 흘리며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일단 뭐 이번 이 기회에서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지만 철거 전에 대국민
호수도 했고 아, LH한테 호수도 했고 네. 우리 여기 세종의 정대영 지부장님도 여러 사람들이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눈물로 호수도 했고 보존해. 근데 이제 그날 그렇게 하니까 저로서는 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였냐 해서 뭐 이게 적절치는 않겠지만 그날 제가 자해소동까지 뭐 그러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안 뭐 되죠. 그 주변에 경찰과 뭐가 다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사이 다 그냥 세상에 그날 강제 집행하면서 그날 포크레인으로 부쉈다라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없을 거예요. 우리네 철거 역사에. 자본금 30조 원, 총자산 130조 원, 대한민국의 거대 공룡 공기업 LH가 포크레인 가지고 막 헐고 있고 황망하게 쳐다보고 있고 먼지가 폭석폭석 나고 뭡니까? 이걸 헐고 있습니다. 세종에 있는 사랑의 일기 연수원, 27년 역사를 가진 이 연수원을 2018년 8월 5일까지 비워달라고 해놓고 임차하니까 2016년 2년을 앞당겨서 9월 28일에 철거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느닷없이 공문서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포크레인과 트럭이 150여 대가 들어닥쳐가지고 그땐 영상 찍도 못했어요. 느닷없어서. 그날부터 계속 몇 달을 저렇게 포크레인이 와서 계속 파고 묻고 헐고 문제는 뒤에 창고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일기, 김수환 추기경 일기, 미당 서정수 선생 일기 이런 일기들 다 이 땅속에 묻혀버리고 발굴을 손으로 엄마들이 호미로 LH가 뭡니까? 랜드 앤 하우징이라는 것은 토지와 주택 그 뜻이 LH인 줄 알지만 본질은 법에 보면 인간 중심이에요. 라이프 휴먼 앤 국민 행복이에요. 해피니스. 인간과 국민 행복을 중심으로 세운 LH가 6.25 후에 최악의 육체 말고 일기 사진 사건을 저질렀어요. 연수원 대표가 2년 내내 단전 단수된 곳에서 잠을 자면서 일기 발굴을 하는데 LH는 본이 제일이고 법이 제일인가 보죠. 땅속의 어린이들의 애틋한 혼을 다 때려 묻은 것입니다. 일기장 목표 1000만 권 인류유산의 꿈 깨졌고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의 꿈도 깨졌어요. 그 압류돼간 폐지라고 보는 그 일기장 120만 권 몇 개 컨테이너 박스를 업자들이 이거 갖다 돈 벌면 내가 지어받는다고 이거를 경매를 7차까지 유찰시켰어요. LH는 어린이 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죠. 돈만 보입니까? 국내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현실이 있다는 것이 개탄할 일입니다. 거대 공룡에게 개미 밟히듯 밟히는 이 일기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국민들에게 애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LH를 더 마음을 돌려주세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장비 좀 보내달라도 끝내 한 번도 안 보내줘. 이 발굴에 동참하여 재벌 의식이 국가의식이 된 현실 앞에서 어린이들에게 저지른 잘못을 개탄했습니다. 네, 우선 지금 여기 와서 봤더니 우리나라가 재벌 국가라 이걸 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운찬 총리도 우리나라가 재벌 기업 문화 개탄하네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처럼 일기장이 다 터지고 썩고 있습니다. 일기 큰 잔치는 해마다 계속됩니다. 20년, 200년 후 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여러분의 그 꼬마들이 20년 후를 보여주는 걸로 제가 얘기를 하라고.
맞아요. 200년 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모진 애를 쓰셨고 아직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꿋꿋하게 오늘 대학을 피칠 수 있게 됐고 이보경입니다. 인간성 회복운동 추진주기의 2017년 사랑의 일기 큰 잔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H는 120만 권 어린이 일기를 안치할 모실 대안부터 찾아주십시오. 그랬습니까? 예. 갑자기 소름이 막 돋고요. 예.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그 LH에서는 그 회장님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연수원 그 구터를 토목공사를 강행해서 드나들 수도 없이 막아대었고 토목공사를 강행해서 드나들 수도 없이 막아대었고 또 찾아오는 그 일가족이나 어린이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했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그 몸고생과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면 현실이라고 할까요? 지금의 일기연수원 현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참 한숨부터 쉬시는데 참 예, 여쭤보기도 죄송합니다. 눈물이 이제 또 앞을 가리는데요. 아, 네. 그 폐기물 덩어리가 나갈 적마다 네. 거기에 막 일기장이 나오고 그렇죠. 제 무릎은 이게 혹시 방송으로 보여줄 수 좀 보이는데 온천이 상처에 투성이고 아, 그리고 그러셨구나. 또 여기 이송원이라는 원로가 오셨다가 저한테 그 밥을 먹여야 되니까 네. 왔다가 김밥 싸고 오셨다가 아, 네. 당신이 거기 넘어져가지고 손도 찢어지고 그 79년 또 이제 오늘 그 이 폐허 덩어리니까 계속 오면 사람들이 다치고 네. 또 밥이라도 갖다 주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또 눈이 오는 날 아이들과 어머니가 손잡고 와서 그 일기장을 막 발굴해내고 추운 데서 네. 그리고 뭐 지금도 잘 아시는 명사로 따진다면 정운찬 총리 네, 네. 그분도 와서 꽃갱이진에도 찾아가지고 정운찬 총리가 유명한 우리나라가 강대국 12 강대국인데 네. 문화나 이걸 보니까 미개인 나라구나 그랬던 식의 하면서 그러면서 일기장을 발굴하니까 이분들이 네. 이놈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그다음 네. 그 새벽에 4시쯤에 포크레인 나고 트럭을 집중돼 갖고 조명 비춰 내가 거기서 앉아는 줄 알고 네. 그 누르르니까 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벌써 두어 차 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차를 쫓아가서 그 안개 속에 쫓아가서 가보니까 그 차로 그러셨군요. 돌아온 예. 유물이 네. 라면 박스로 2개입니다. 아, 유물이. 자료들이. 네. LH에서 도대체 이렇게 민간에서 사랑의 일기 참 우리들 어렸을 때도 그 모든 것이 일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도 글을 쓰거나 마음에 모든 걸 이렇게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시초가 일기인데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 정서에 맞는 그 일기 연수원을 그렇게 반대하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LH에서는 왜 그렇게 거기를 때려 부셔가면서까지 순리적으로 법적으로 해도 시원찮은데 그렇죠. 왜 그렇게까지만 했을까요? LH는 탄생부터 잘못 태어난 조직이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달동네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하려면 강제 집행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세종시의 개발을 하는데 중심적으로 이 세종 원주민들의 그 정신 자체를 묶어놓을 수 있는 저연수원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부터 헐어내고 정말요? 헐어내고 그렇게 해야 이 땅 장사나 나머지 부분은 잘하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지 않아야 할 이제 LH가 초창기에는 경제개발이라는 개념이지만 지금 와서는 정말 네, 그렇군요. 저 상식과 네. 짐승 같은 사람들 있죠. 아무튼
모든 것이 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소송을 혹시 진행 중이거나 혹시 고소 고발한 내용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오면은 반드시 이런 현상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누구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이제 그냥 간단해요. 네. 우리가 이제 저기서 소송이 그 강제 집행을 위한 주거 소송이 왔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법의 상식이 없으니까 하니까 판사가 법 상식이 좀 필요하니까 변호사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변호사를 없는 돈 모아서 변호사를 사서 됐더니 세상에 변호사를 재판장이 사라고 그래서 갖다 놨으면 그 길을 한번 연기했는데 변호사 한 날 그 다음에 네. 판결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오늘날 네. 법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고를 우리는 안 하겠다 해봐야. 그랬더니 LH의 그 본부장 네. 지금 이제 나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가 돈을 낼 테니까 항고하라고. 예. 항고를 해야 예. 합의가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또 없는 돈 모아가지고 저쪽에서 합의하는 것도 갔더니 법원에 가서 합의하는 척 하다가 우리한테 한 10년 동안 쓴 부당이득이라고 4억 5천을 때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다 같이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부당이득을 청구한 게 없어요. 우리한테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1000일이 되니까 다른 건 다 빼고 네. 아이들의 유물과 세종시민의 투쟁 기록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네. 법적 근거에 네. 이제 3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정권도 박근혜 정부 때 저지른 거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해결해라 정부가 그러면서 소송은 지금 3,700억 민사소송을 했는데 그러시군요. 근거는 예. 대법원 판례에 예. 일기장 하나가 30만 원 한 권이 네. 판례가 있어요. 판례라면 어떤 중심의 일기장 예. 일기장 어느 분이 예. 불에 탔어. 예. 근데 그 일기장 물어줘라.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만 원 예. 대법원 판례가 있다니까요. 네. 그 판례 근거에다가 음. 두 번째는 민속박물관이라고 우리나라 네. 쪽에서 우리 거를 빌려갔어요. 12점을. 네. 12점을 빌려가면서 보험을 들은 게 국가가 네. 1억 2천만 원이에요. 민속박물관에서. 보험을 민속박물관에서 들었다. 우리 거 빌려가면서. 네. 그럼 1억 2천만 원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네, 네. 그냥 대충 잡아도 한 3,700억 나와요. 그런데 그 인치대가 네.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LH는 또 우리 통장을 다 압류했어요. 그럼 우리 돈 들어오는 대로 다 가져가요 지금. 그게 또 국회도 가능한 건가요? 그때도 그러니까 뭐 얘네들은 뭐 법도 눈물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래서 소송 구조 신청이라고 그래서 소송 구조 신청. 예 예. 인치대 없이 예. 이런 걸로 해서 지난주에 3,700억 중에 일단 인치대 1억 2천만 원어치를 국가가 네. 대신 내줘라. 네. 그래갖고 320억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형사고발. 형사고발. 그동안은 비폭력 무정했는데 네. 우리 뭐 세종 지부장님이 네. 정세균 지부장님이 저거 집회 신고를 해요 세종시서. 네. 집회 신고하면 합법적이에요. 집시법에 의해서 그걸 방해하거나 이러면 네. 300만 원 이하 3년 징역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주장 LH는 이거를 해줘라. 네. 그 발급을 해줘라. 네. 갖다 붙여만 놓으면 그날 밤에 없애고 또 통로도 다 막고 그래서 그걸 법적 대응해서 지금 고발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는 정말 말씀만 들어도 엄청난 사건이고 참 진짜 많은 분들과 함께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정말 그렇게 자제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매우 분노하시는 표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고 말씀하시는 거 공감합니다. 예. 일단 마음을 좀 추스리시고 특히 LH 측에 혹시 이 시간을 비롯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십시오. 간단하죠. 네, 말씀하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LH는 국민기업인데 법이 어느 재판관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한테. 네. 왜? 집행법에 보면 지금 우리 요거 하나든지 작가님의 볼펜이든 네. 옷 같은 걸 하나를 가져가도 다 목록을 써서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최소한 쓰는 사무실의 용기 이런 거는 못 움직여요. 네. 근데 이들은 목록도 없이 전수 쓰레기처럼 가져가서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법관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죄송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지금은. 그때는 만약에 그 집행법은 있어요. 네. 근데 처벌 규정이 없어요.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놨다라면 우리나라는 개발을 못했을 거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제 처벌 규정이 없는 이 법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네. 이 법이 잘못된 것이 고쳐질 거고 네. LH는 간단하죠. 엄청난 세종시에서만도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계속 벌고 있습니다. 네. 그런다면 저희들은 일기장 연수원을 그대로 줘줘라. 그리고 LH에게. 그대로 놓고 네. 그 대신 우리는 국가에다가 네. 기부하겠다.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정관상 보면 네. 우리 단체가 그만두면 네. 국가 기속입니다. 그런 건 빨리 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왜 그러냐면 분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네. 사랑의 일기 세계대회를 하면서 세계대회도 있었어요. 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날. 그러셨군요. 그래서 3일 LH가 좀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아니 이제 알고는 있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지금 강력하게 왜냐면 좀 뭔가 다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3.1절 임종 100주년을 맞이해서 네. 러시아, 중국, 몽골, 카나다 뭐 각국애들 예. 그리고 16회 시도에 전체해서 200명이 네. 지난번 시청에서 세계 사랑의 일기 안전대회와 네. 제가 그때 가서 영부인까지 만나가지고 뭐 좀 네, 했죠. 그러셨어요. 그러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 할 때 정말 지금도 가슴하고 뭉클했던 게 네. 러시아 애들이 그냥 왔어요. 애들이 거기를 연수원을 방문 네. 왔는데 그때는 길도 없고 길도 없으니까 애들이 산악 굴러는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냥 생생하게 보고 가고 네. 거기에 우리 사회는 편견 없는 우리 사회에 인증샷 하는 것도 때려 부수고 네. 뭐 그런데 이제 얘들이 그것이 우리 저 작가님 중심으로 몇 분의 막 방송들이 유튜브 나가니까 지금 네. 전국에서 몰려오기 시작해 이제는 아하. 사랑의 일기 가족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H는 네. 지금 들불처럼 네. 네. 주인들이 네. 소리내기 시작하면 이것도 사회적인 갈등을 만들지 말고 하루속히 해결해 주는 게 네. 귀그려주고 그리고 우선 공동 발굴 공동 조사하자 이겁니다. 네. 뭐 LH한테 공동 조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해줘야 된다. 왜냐면 해줘야 된다 그건 당연히. 그런 거죠. 예, 당연히 해줘야 된다.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전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예. 이 사랑의 일기가 알려지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좀 해줘라.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일기 가족들이나 또 그 시청자들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이 처음에는 사랑의 일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에 이랬을까라는 그런 의아한 하죠, 예, 사실. 궁금한 것이 많았을 겁니다. 예. 시청자들을 위해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네. 집행법에 의해서 행정소도가 되면서 못했습니다. 근데 철거를 하기 전까지의 현행법에 우리가 2006년도에 그냥 그때 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네. 말이 없고 그걸 공동으로 보존하겠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처리한 겁니다. 기간도 없이.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고 불법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 연수원까지는 찾아오기 어려우면 네. 저희들은 전국 순회를 하면서 그 중에서 발굴된 네. 일기장과 발굴됐던 모든 LH의 실태를 국민한테 알릴 때 그때 꼭 오셔서 네. 같이 좀
보시고 네. 같이 분노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너희들은 커서 LH는 취직하지 마라. LH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기억은 가지 마라. 네. 그리고 이제 저는 LH 해체 운동을 곧 할 겁니다. 아, 네. LH는 해산돼야 됩니다. 이제 그동안 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네. 우리 지금 거기에 LH는 사랑의 일기를 공동 발굴 조사해라 하는 거를요. 이게 이제 마지막 발행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보면 아침에 하고 낮에 어디 나갔다 와 가보면요. 네. 자기네가 만드는 뭐 안전 프랜카드가 아니라 아파트 분양하는 사람들의 프랜카드 여기저기 걸린 걸 갖다가 네. 차마 우리 프랜카드 그 전까지는 띄더니 네. 저희들 이렇게 써붙였어요. 네. 집시법을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은 다 하고 이렇게 붙여놨더니 그 뒤부터 못해 거기다 덧붙여요. 다른 그러면 얼마나 지금 미패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럼 이 정도까지 온다는 거는 네. 최악의 바라기죠. 이제 그렇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우리 고진강 회장님께서 상당히 붕괴와 그동안에 겪어왔던 그러한 일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수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장을 그동안에 있었던 이러한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뭐 어떤 그런 제목으로 다니시고 싶은 그런 말씀이 단호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일기 가족들 또 LH 여러분들께도 호소하는 또 부탁하고 또 저기 한 말씀만 할게요. 네, 그러시겠어요? 예. 뭐냐면 뭐 다니지 않아도 우리 그 사랑의 일기 TV가 개국하면 네. 뭐 유튜브 상으로 계속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일정하고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매우 기대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좀 예. 도와주십시오. 아우 당연히 오늘 제가 좀 전에도 현장에도 가봤지만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여기에 집행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네. 그런 LH가 우리 기사만 쓰면 광고도 안 줘요. 신문 언론사들이. 그리고 핍박이 많아요. 그런 와중에 꾸준히 영상 작가로서 총각로 작가님 같은 분들 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정세영 지부장님이나 뭐 네.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네. 3년이라는 세월이 죽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제가 입원했을 때 또 많이 왔을 때 헌신적으로 몇몇 소리를 할 수 없는 건 죄지니까 소리 못했거든요. 네. 찾으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떳떳하게 할 거지만 이번 자리를 빌어서 보이지 않게 네. 응원하고 몸소 같이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작가는 문명의 토대가 일기쓰기요 과학의 기초도 일기쓰기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운영하는 인추협 28년의 역사가 미래를 향한 2800년으로 찬란하게 빛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귀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고진강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일기 가족은 물론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사랑의 일기 TV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서로를 기원하면서 저는 사랑의 일기 TV 초이스 아나운서 박희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